네, 안녕하세요. 10월 1일 수요일 오늘의 경매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이 576건이 나왔네요. 어제보다는 한 절반 정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오늘 보신 물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물건은 지분 물건입니다. 지분. 아파트 지분 물건이 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2024 타경에 117185, 127185. 자, 방화동에 있는 개화 아파트고. 자, 대지권이 전체 이제 18평에서 1.858평, 예, 1.85, 10분의 1이죠. 예, 10분의 1이 나왔고, 자, 건물도 역시 40평에서 4평이니까 역시 10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감정가는 1억. 그죠? 그럼 이게 아마 전체로 감정했을 때는 한 10억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자, 1억 100만 원에 시작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층수는 좀 저층입니다. 네, 저층 4층이네요. 자, 4층이고, 자, 여기 보니까 요걸 보세요. 박땡땡이란 분이 지금 전입을 해 있죠. 94년도에 전입을 했고, 보증금 미상, 그리고 미배당 보증금 매수 인수, 대한민국에 있어 보이죠? 2005년 12월 29일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거보다 훨씬 빨리 전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대항력이 있어 보인다. 전입일상으로. 그죠? 자, 전입일상으로 대항력은 있어 보이는데, 자, 자, 이 물건의 등기부를 한번 보시면, 자, 등기부. 예, 보시면 이제, 여기 토지 건물이, 이, 그, 한 명에 20분의 1, 또 한 명에 20분의 1, 합쳐서 1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이 각각 20분의 1을 갖고 있는데, 요거 합쳐서 10분의 1. 죠? 예, 그래서 등기부를 나중에 보시면 총 3명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유자가 3명이에요. 공유자 3명. 예, 그죠? 예. 그 중에 2명께 나온 거고, 그죠? 예, 2명께 이제 경매로 나온 거죠. 그죠? 예. 합쳐서, 2명께 합쳐서 이게,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 등기부 3명이니까 2명은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럼 나머지 1명이, 10분의 9가 되겠죠. 자, 자,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자, 한 명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뭐 임차인으로 표시는 됐으나 등기부상에 보면 이분은 소유주입니다. 소유주. 이분도 공유자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공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상 대항력이 없다. 권리상 문제가 없는 아주 깨끗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공유자입니다. 공유자. 대항력상 문제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자, 나머지 이제 10분의 9가 남은 거고, 그죠? 10분의 9 하고 10분의 1이 경매로 나온 거죠. 그러면 낙찰자는 이제 이거를 가져가는 건데, 이렇게 지분으로 10분의 9, 10분의 1 갖고 있으면 누가 유리할까요? 네, 당연히 작게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 작은 거, 이게 신경 쓰이죠. 그죠?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이렇게 공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아마, 이분이 어머님이신지, 하여튼 이 상속을 받은 것 같아요. 자식하고, 그죠? 네, 그래서 이분이 여기 거주하고 있으시거든요. 네, 당연히,
낙찰 받으면 지키러 오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 물건은 상당히 지분으로 받았을 때 회전율이 빠르다. 그죠? 회수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물건의 자, N단지 정보 한번 볼까요? 나오려나요? N단지 정보가 나오죠. 자, 우리는 요겁니다. 160 타입. 죠 160 타입이고요. 어, 세대수는 뭐 462세대. 완전 대단지는 아니죠. 자, 그래서 자, 가장 저렴한 게 이제 9억 9천부터 나와 있고 저층 매물이 별로 없네요. 아, 하나 있네요. 하나가 9억에 나와 있어요. 실거래가를 보니까 중층이 8억 9천, 9억, 저층이 9억 2천, 그다음에 9층이 10억 2천. 거래는 그냥 듬성듬성 좀 되죠. 예, 됩니다. 그리고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여기 방화역 역세권이죠. 예,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강서구 방화동이면 조금 이제 멀죠. 약간 김포공항 가까운 약간 먼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서울이고 그죠? 전철역에 가깝기 때문에 음, 그렇게 뭐 엄청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대략 시세를 뭐 한 8억 후반이나 9억 정도 봤을 때는 자, 이 물건은 한번 유찰이 돼야겠죠. 예. 시세가 이제 9억이 기준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10분의 1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10분의 1 하면은 1천만 원 정도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유찰을 시켜야 될 것 같다. 한 번 유찰되면 8천만 원. 그죠? 한 번 유찰되면 8천만 원인데 요때 들어가기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물건은 아쉽지만 한 두 번 정도 유찰시켜서 한 64%면 6,400까지 떨어지겠죠. 그죠? 6,400. 6,400까지 떨어지고, 요때, 입찰을 들어가셔서, 그죠? 받으시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좀, 나쁘지 않는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자, 지분 물건의 또 단점은 뭘까요? 장점은 대출이 필요 없죠. 그죠?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협의가 빠르고 협의가 빠라서 회전율이 빠르다. 단기 매도로서는 지분만큼 또 빠른 게 없다. 그죠? 자, 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뭘까요? 단점이 있다면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이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죠? 공유자 우선 매수 1회 하나, 그죠? 그래서 음, 이분은 아마 입찰하려고 매 차수마다 그죠? 뭐 유찰이 되건 안 되건 매 차수마다 여기 오셔가지고 대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손을 들기 위해서 물론 보증금은 똑같이 갖고 와야 됩니다. 입찰가 최저 보증금.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다.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이거를 공유자 우선 매수를 안 했다. 그러면 상당히 낙찰자는 땡잡은 거죠. 그죠? 아주 땡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시도해 볼 만하죠. 네, 왜냐하면 지분 물건은요 그렇게 뭐 임장을 가서 뭐 이거 확인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네. 자, 지분 물건에 내가 낙찰 받았을 때 잠재적인 매수자는 누굴까요? 수요자, 공유자입니다. 공유자가 그죠? 공유자가 이분이 그죠? 이 매수자랑 똑같아요. 네, 매수자가 되는 거. 이분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네, 이분만 신경 쓰면 됩니다. 물론 뭐 같이 팔아서 뭐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같이 팔아서 나누면 됩니다.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뭐 손품, 전화조사 뭐 요 정도만 해도 어 이렇게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지분 물건은 이런 잠재적인 조금 단점, 그죠? 공자 우선 매수가 있어서 이렇게 단점이 될 수는 있지만 많이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입찰을, 그죠? 그 중에 한 번 딱 걸리면 괜찮죠, 이익이죠, 그죠? 네, 그래서 어, 오랜만에 서울 아파트 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 아파트의 경우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낙찰을 받더라도. 그죠? 이렇게 공유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좀 괜찮은데, 또 이제 또 공유자가 거주한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가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방이나 수도권 이런데, 거래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예, 공유자가 그냥 버틸 수가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뭐 하면은, 뭐, 알아서 하라 그러면, 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예. 2년 동안 월세 이런 것도 청구할 수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돈이 묶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회전율을 돌릴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요 거의 다 금방 협의가 됩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그죠? 네, 서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받으시기만 하면 아 나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여기에 만약에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그죠? 예. 뭐 약간 유찰 횟수를 좀 늘리는지 어떤 시간 비용에 대한 안전 마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아무도 안 살면. 그죠? 근데 일단 공유자가 지금 거주하는 곳으로 나오죠. 예, 여기 공유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높지만 혹시나 뭐 입찰일 이런 거를 착각해서 또는 보증금을 깜빡하고 안 갖고 온다든지 요러면 이제 공자 우선매수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당당히 낙찰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요즘에 그 대출이 안 될 때 물론 지금 아파트 대출은 나오는 걸로 지금 좀잘 해주는 걸로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네, 사업자 대출로도 어느 정도 잘 나옵니다. 아파트는 빌라가 좀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어, 이 지분을 하게 되면 대출에 대한 우려가 없고 또 약간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해도 그죠?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아파트 완제품 받으면 이제 내가 단기 매도할래? 그러면 돈이 당연히 이제 이자가 나가잖아요 매달 그죠? 예, 그런 부담이 지분 물건은 전혀 없다. 그죠? 그래서 한번 지분 쪽으로도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해보시면 나름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저층이냐 고층이냐 지분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일반 완제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네. 근데 지분은 더 그래요. 네. 이거는 층수랑 상관없이 공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자 우선 매수를 안 하면 협상에 응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왜 응하지 않으면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전체가 경매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사시는 공유자는 나와야 되죠. 그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이사하기가 귀찮죠.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또 나오네요. 그죠?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나옵니다. 이러면 음, 그냥 근데 청산이 아니고 그냥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지금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는 나왔긴 했지만 일단 공유자는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남은 공유자 입장에서도 이거 팔아서 낙찰돼서 금액 나눠서 나는 다른 데로 이사 갈래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 비용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겠죠. 뭐 유찰은 당연히 한 두 번은 시켜야 되고 시세 대비해서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간적인 비용을 감안해라. 그죠? 내가 2회 유찰하고 들어갈래 하면은 입찰가를 조금 뭐 이렇게 무겁게 안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분이 다른 데 이사 갈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감안을 해서 입찰을 하시겠다면 감안해서 입찰가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권
오랜만에 아파트 지분 물건 같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신거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